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 정부가 수능학원 일타 강사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일부 수능 강사들이 초과 이익을 취하는 범죄자여 사회악이라고 규정하고,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오늘부터 집중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글쎄요, 일타 강사 때려잡고 학원 단속하고 킬러 문항 없애면 사교육이 사라질까요? 오늘 아침 한 보수 매체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정청래, 박정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학원 출신이다. 민주당도 이권 카르텔의 한 축이라고 주장하는 여권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반발한다고 보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고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영 한신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활발한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스픽스 글램모어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 저희가 지금 글램모어 선크림 2+2 구매를 하시면 한정 수량으로 손선풍기 증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손선풍기 시원하죠? 한정 수량 500개라서 지금 제가 소개한 이후로 좀 많이 팔렸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사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스픽스 백운계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십시오. 어제 39만 명 넘어섰는데요. 이제 곧 40만 50만 되겠지요. 정어리 때 100만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깨어있는 100만 정어리 만듭시다. 한삐루님, 아무리 열심히 시청해도 변하는 것은 없고 답답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쉽게 변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선택해서 선출한 대통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선택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정부에서 진실을 자세히 알고 또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노력합시다.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좀 아침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리아놀드님, 이우진님, 정수민님, 강종윤님, 추상기님, 루트파인딩님, 신한님, 빌로위님, 썬킴님, 최상현님, 나리아님, 핑크볼님. 혹시 이분들 가운데 진작 들어왔는데 이제 알아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댓글창 자주는 못 봐서요. 태커피님은 얼마 전에도 제가 뵀었죠. 예,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주변에 백운계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리사이코님 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100만 정어리가 아닌 국민 절반 이상의 정어리 때 공정과 상식이 우선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저 또한 한 마리의 정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리사이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리의 정어리 합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번 주 계속 다뤄봤던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파장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정부 여당은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킬러 문항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킬러 문항이 왜 나오느냐, 학원과 어떤 이권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킬러 문항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타 강사들을 아주 비난하고 일타 강사들이 매우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데요.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초과 이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 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봉 200억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대로 내의 경쟁이 돼야지 누구에게가 피해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건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 악이죠, 이건요. 예, 범죄고 사회악이다. 김종 교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수능학원의 일타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예. 그런데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도 버는가 봐요? 이게 뭐 최대 많이 버는 사람은 100억까지도 번다는 얘기가 있고요. 100억 이상을 번다. 근데 그건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강사한테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타 강사가 저한테 오세요. 온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닌 거죠. 본인이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서 거기에 가야 되겠다는 학생이 많으면,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선택하는 건데 그걸 매점매수하기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어떻게 학부모 학생들 갖다가 다 이렇게 수고를 해놔야 되나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유시장 경제를 그렇게 신봉한다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게 북한 사회인가? 북한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 그 사회가 이렇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킬러 문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학부모들이나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경쟁의 상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회적 구조가 있잖아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만약에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서 킬러 문항 없었다고 치면 이제 대학이 뭘 만드냐면 킬러 입시 제도를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학생들을 받고 싶은 욕구가 대학에 있으니까 그 대학이 또 다른 킬러를 만들어내는. 따라서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인데 국정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제 대학 입시를 봐서 새로운 인생에 뛰어들려고 하는 19살 학생들과 그 학생들 때문에 1년 동안 진짜 죽어라 고생하는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는 양상들을 보면서 이 정부는 이거 국민들 진짜 힘들게 하려고 탄생한 정부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저 수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일타 강사들 그다음에 또 이 자본주의에 순진응하는 시장 경제까지 작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놀라운 정부여서 이 마음을 비우고 비상식적인 정부에 맞서서 비상식적으로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준석 전 대표도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서 보수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성철 소장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을 좀 소개하면 이건 막무가내 악마화고 논리적 비약이고 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장성철 소장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랑 시각이 거의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했다. 제가 저작권이 저한테 있다라고. 아, 그러세요? 그리고 예. 일요일 날 제가 그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장성철 소장 얘기하는 걸 들었나 보죠? 그러진 또 않았을 거예요. 뭐 바쁜 친구가 제 얘기 들었겠습니까? 왜 자기는 그렇다고 얘기해놓고 내가 또 맞장구 쳐주면 아니라고 그러고 왜 그러세요?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저 또 명예의 손을 걸면 어떻게 해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철규 사무총장의 전제는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데 일타 강사들이 불법이나 편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줬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카르텔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수능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다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학 입시 정책 국장하고 일타 강사들이
뭐 서로 막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아가지고 시험 문제 어렵게 내고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게 됐다. 이런 부조리한 구조를 밝혀내야지 그냥 돈 많이 벌었다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악마화하는 게 맞는 것이냐. 상당히 부적절하다. 검사들이나 판사들 좋은 자리에 있다가 나가면은 1년에 100억, 200억 금방 수입료로 번다면서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이 카르텔이 구성된 건가요?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 자체를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걸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배 아파요. 정말 열받고 왜 저들은 돈을 많이 벌지? 그렇지만 그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 잘못된 지적이 잘못된 거죠.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그러면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좀 순응하는 것이 아니냐. 또 보수파 언론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잖아요. 저분이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계속 학원 일타 강사들의 카르텔, 좋은 시계 찼어, 좋은 집에 살아, 좋은 차 샀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건 분명히 어떤 카르텔이 있을 거야, 잘못됐어 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를 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권여당 사무총장께서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이 취재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뜬금없잖아요. 어느 게요? 킬러 문항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느닷없이 막 교육부 국장 바꾸고 네. 평가원장 날리고 사교육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만 교육개혁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교육 바로 세우자. 사교육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쭉 추진하다가 이게 나왔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느닷없이 밑에서 뭐 킬러 문항이 솟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가 꽂혔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좀 취재해 본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방송 중에 얘기하면은 저 진짜 드럼통에 빠질 것 같고 저기 방송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면 뭐합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야죠. 들은 얘기 좀 시청자들이 아시면 예. 국민의힘 분들도 알고 예. 또한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이 알면 저 드럼통 들어가요 진짜로. 그러면 저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 제가 장성철 소장 사랑하니까 저 보호해 주셔야죠. 저한테 그러시면 아니 어떡해요? 이런 말 자체가 드럼통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 자. 장성철 소장 제가 절대 드럼통에 빠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빠지면 손 내밀어서 잡아줄 생각은 있어도 이미 시멘트로 공구리 쳤는데 어떻게 손을 잡은다고 저를 꺼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다라는 정보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보는 아니고 그냥 흉흉한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천공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천공은 뭐 4년 전에 이미 본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지난 3월 달에 이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이 두 가지를 지시했어요. 킬러 문항 내지 말아라. 그리고 공교육 안에서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단은 교육부에서 그걸 제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대학교육평가연구원에서 지난 3월 28일 날 본인들이 이번 수능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EBS 연계 체감도를 강화한다. 킬러 문항 출제 안 한다. 보도까지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급작스럽게 지시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3월 달에 예. 일단 지시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확인을 해보면. 그렇더라도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거칠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과 뭐 막막함을 다시 전해주는 이제 거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로 가시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3월 달에 대통령이 이미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네. 지시를 했는데 네. 6월 달 모의고사를 치러보니까 그게 안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늘 이게 안 고쳐져 그래서 화가 난 겁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화가 나셨고 왜 내 지시사항이 제대로 뭐 시행이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다고 봐요. 그 이번엔 바뀐 왜 한숨 교육부 쉬세요? 예. 대입 담당 국장이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비서실장. 출신이라면서요. 네네.
이 친구 말 안 들으니까 이 친구 날리려고 그런 거라는 얘기도 근데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게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임명한 거는 지난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달라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대학 교수 입장에서 네. 또 대학 입시의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압구정동에서 학원 강사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제가 다 종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그때 일타 강사는 아니셨잖아요. 이타 강사. 그때는 일타 강사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95년도에 했었으니까 95년, 96년이니까 뭐 그때 제가 압구정동에서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꽤 유명한 그 학원 선생이었었죠. 네. 근데 저는 그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달에 뭐 킬러 문제 없애고 뭐 이런 거 없애고 이런 개념보다 누군가로부터 자기 가까운 지인이 사석에서 이건 뇌피셜입니다. 하지 마요. 저 없을 때 얘기하세요. 술자리에서 아 이거 뭐 킬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말도 안 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지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수능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수시하고 정시로 나뉘어지는 거고 정시 안에서의 또 수능이 있거든요. 제 아들 둘 다 대학 들어갔는데 수능 안 보고 대학 들어간 애들입니다. 그냥 내신으로만 해서 그래서 이제 수시로 다 들어간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수능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애초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수능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갖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도 이걸 아주 고도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뭐 박정 또 누굽니까? 정봉주. 결국은 이게 이 소위 말해서 대형 학원들이 킬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다. 서로 간에 이권이 있는 거다. 그런데 저 대형 학원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옛날 운동권 출신들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이거 좌파들이 결국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킬러 문학 만들고 고교 입시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오늘 또 나온 내용은 저 인터넷상에서 아주 유명한 유튜브상에서 유명한 일타 강사 황현필 역사 가리키는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분인데 이분을 또 집중 공격을 하더라고요. 황현필 이 역사 강사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 사진까지 또 공개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그냥 대통령이 실수하고 교육부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요거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문제고 이건 뭐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일들을 갖다가 대통령을 덮어주고 뭐 정말 박대출처럼 뭐 위대한 거의 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저 나뭇잎으로 압록강 건너는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입시 비리 많이 했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저는 거꾸로 좌파의 책동으로 그래서 오히려 노조를 때리면서 지지율을 올리듯이 바로 이 일타 강사 혹은 뭐 그 킬러 문제 이걸 또 좌파하고 연결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저는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 얘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한 걸까? 궁금하지요.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런 걸 찾아가 보는 겁니다. 임세은 대변인은 수능 세대지요. 네, 아마 저만 수능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다 학력고사 세대니까. 저도 어려요. 수능은 안 보셨잖아요. 학원 다니셨나요? 아니 저는 사실 학원 안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수능에 최적화된 그냥 학원 안 다니고 그냥 EBS. 책 보고 맨날 그냥 독서 많이 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수능이 이른바 비문학과 융합형을 없애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비문학과 융합형은 소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하라도 안 되는 게 이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풍부한 독서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문학 영역에 그동안 준비를 안 했던 학생들을 위한 것들인데
저는 아까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대통령이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이런 문항 하나하나씩 보고 있을 여유는 없었을 것이고 어디선가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뭐 술자리에서 들으셨든지 밥 먹다 들으셨든지 그래서 거기에 딱 꽂히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비문학 영역은 집을 팔아도 안 되는 영역인데 지인의 뭐 아드님이나 따님이 예를 들어서 이 영역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바로 그거야.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수능이 불공정하다.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학원 가서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딱 꽂혀서 야, 그럼 비문학 이거 뭔지 알아봐봐. 이거 없애라고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닌가라는 저만의 내피셜을 돌려봅니다. 아니 하여튼 네. 궁금해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한테 자꾸 물어보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가 없잖아요. 네.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 교육의 문제점을 좀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주변의 학부모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자녀도 없는 분이 힐러 문항이라는 얘기를 딱 이렇게 들었다. 아 이거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학습을 시켜줬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이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다 보고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이미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이번에 받아서 알게 됐다는 말은 저는 장성철 소장도 그 솔직히 얘기하세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과정이 어떻게 됐냐. 네.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게 아니고 네. 장관 이주호 장관한테 대통령 이주호 장관한테 얘기했는데 네. 이주호 장관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은 이 얘기를 했는데 장관은 수능 쉽게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교정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안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실과 또한 대통령과 관련된 분들은 3월 달에 이미 보고를 했고 그때 지시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이라고 그때 보면 안 도대체 되죠.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다 이 당연히 말씀이에요. 다 보고를 받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당 대표도 학원에서 보고를 받아요? 아니 이재명 당 대표도 대선 때 교육과정 평가원장 날리는데 그 사람한테 보고를 받아요. 그럼 어디에서 그 문제 인식이 생겼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가 스픽스 아닙니까? 예. 말하라고 지금 패널을 불러놓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아니 이게요. 스픽스가 진실과 상식의 마당이에요. 그래서 네. 진실을 찾기 위해서 제가 장성철 말하는 게 소장한테 그러면 물어보는데 진실이 아니고 장성철 상식이 소장이 아닙니까? 자꾸 진실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임세은 대변인께서 하신 거는 진실이고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면 전 사실과 다른 내피셜이라고 거예요? 얘기했어요. 아니 아까 얘기를 아는 것 같은데 이걸 얘기하면 드럼통에 들어갈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임세은 우리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그러한 흉흉한 소문들이 돌아다니죠. 근데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아니 없잖아요. 소문이 아니라고 기사가 떴잖아요. 어떻게 해요? 윤 몰입시게 만든 김광두. 네. 이걸 고3에게 풀어보라니. 대학 3학년용 과제. 네. 여기서 그거는 알기만- 그 논란이 아니, 벌어지고 난 이후에 나온 그러니까 기사예요.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 네. 예를 들면 그런 내용만 나온 게 아니라 수능 초난이도 문제에 어이없음을 지적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금 이것을 학생들에게 장난치는 짓으로 분노를 자아나게 만들었다는 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김광두 이사장이 네, 얘기하는 네, 거라면 김광두 이사장이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막 같다는 내용들 다 알았겠죠? 네. 그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런 생각들을 주입한 거기 때문에 캠프 내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룹에서 이 내용들을 주입을 했겠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렇겠죠, 당연히. 그럼 이런 사적인 라인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사적인 라인에서 어떤 보고를 받으실까요? 아우. 그 공적인 라인이 다 있네. 도대체 아유, 왜 이러시는 대통령에 거야? 대해서 아직 그렇게 정확한 아니, 판단을 안 하셔요. 아니,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저는 저 앵커님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막 몰고 가시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하는 것 같고. 몰고 간다고 얘기하시면 섭섭하죠. 아니 몰고 가시잖아요. 지금 아니, 네 분이 저한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혹시 장관이 네. 지금 대통령이 이런 문제인식을 갖게 된 것이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고 사적인 그런 채널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상식적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이렇게 그런데 그건 확인이 되지 짚어보는 거죠. 않았더니 그럼 무조건 다시 사적으로 문제 받았다는 자, 상황에는 다시 건 정리를 아니죠. 이렇게 하죠. 네.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진심을 갖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사고, 국제고, 특목고 이런 것을 없애기로 한 정책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돈이 자 사교육비가 어디에 더 많이 들어갑니까?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 왜 그 명문대학은 평생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문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명문고등학교를 왜 들어가느냐. 우리가 고교 등급제 관련해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을 갖다가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데 점수를 반영하는데 특목고 7등급이 일반 고등학교 1등급보다 더 나은 점수 평가를 받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죽어라 사교육을 시키면서 한단 말이지. 네. 그럼 만약에 특목고를 없애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걸 없애게 되면은 모든 고교 정말 평준화를 하게 되면은 사교육이 이렇게 더 활성화되지 않고 줄어들게 되거든 당연히. 네. 그런데 자, 지금 예, 대통령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이제 나중에 또 밝혀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앵커님 저는 진짜 되게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이고 이 최근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지금 네 분이 지적하는 그 부분은 본질과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확인되지 않았는데 문제 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인정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그렇게 보였다면 네. 그건 좀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 저도 다만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는데. 궁금해서 네. 혹시 장성철 소장은 그쪽에 취재를 많이 하시니까 너무 뜬금없어서 네. 장성철 소장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니, 들었는데 이미 기사가 3월 달에 이미 지적을 하셨다라고 나왔으니까 뜬금이 없는 건 아닌 것 3월 같아요. 달에 지적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3월 28일 날 기사가 나왔어요. 킬러 문학 얘기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고 킬러 문학 얘기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했다고 하셨죠. 하더라고요. 공약으로 하셨죠. 예. 그거를 자꾸 뭐 술자리에서 그냥 뭐 친구 아들이 지금 뭐 킬러문항 어려가지고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러문항 없애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냐. 몰고 간다는 표현은 좀 삼가 주십시오. 삼가하겠습니다. 예. 수험생을 킬하고 있어요 지금 킬러 문항 때문에. 폴 KS 킴님, 사교육이 카르텔이면 법조는 카르텔을 넘어 조폭 아닌가요? 레모님, 이권 카르텔이란 단어를 알고 쓰는 걸까요? 수능은 일타 강사가 문제고 소금은 사재기 집단이 문제고 프랑스 일은 모함 집단이 문제라고 하는 건가요? 떠넘기기가 도를 넘는 윤정부네요. 조형래님, 일타 강사가 매점매석했나요? 장사꾼인가요? 일배 사냥꾼님, 저러다 기업들 수천억 버는 것도 범죄라고 할 판일세. 삼성, 현대 대기업들 돈 조금씩 벌어라 범죄자 된다. 강하님, 이철규 사무총장 논리대로라면 전관 예우 변호사 고액 수임료 시장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강하임님, 일타 강사들의 강의를 저렴한 비용으로 인강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던데요. 왜 자꾸 이상한 곳으로 칼을 휘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미용님, 빠져도 하세요 장 소장님. 그러면 장 소장님 팬 하겠습니다. 빠져도 하는 게 뭐예요? 무슨 말씀? 드럼통. 드럼통 빠지면 저기 입까지 다 담그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안 돼요. 거의 오염수 마시라는 오염수 얘기가 오염수. 송지영님, 수능 논란으로 이동관 학폭이나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들 다 덮는구나. 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설마 그런 차원에서 한 건 아니겠죠? 제가 볼 때 그런 차원으로 했다면 상당히 고단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무모한 들어요. 거 아니에요? 네? 고단수가 아니라 무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시 고단수가 문제를 아니라는 생각이 만들어서. 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의 일이 최근에 벌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 총리가 한 얘기가 본인 2번 했잖아요. 교육부 총리가. 대통령이 나보다 더 입시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더니 그 입시를 왜 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박대출 정책위장이 또 해요. 그죠? 입시 비리 수사 잘했어.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수사에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게 되면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부에 전 룰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나를 정치인으로 볼까? 똑바로 된 사람으로 볼까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정도로 대통령의 실드를 쳐줘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내부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암묵적인 카르텔 그러니까 사고의 카르텔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면은 상식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권력 내부에서 벌어질까? 그건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용인해석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도 불러가지고 당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왜 상식적으로 사고하지 못해라는 말을 한마디를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얘기를 주로 들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거죠. 저는 참 제가 볼 때 일타 강사들이 참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1년에 인강 들을 때 20-30만 원 정도 내서 듣는 건데 그거 가지고 떼돈 본다고 문제 제기를 해버리게 되면 예. 저는 진짜 교육을 말아먹으려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서 좀 밝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교육을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사교육이 없어지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이걸 시장의 역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학원가만인 대치동이 뭐 이렇게 학부모들 설명회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당초 이렇게 나오면 야 이제 학원 다 죽었어. 뭐 이렇게 해서 쫙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설명회에 나선 학원 관계자는 어머님들 혼란스러우시죠? 지금까지의 대학 입학시험 결과는 다 잊으세요. 완전히 새로운 상황입니다. 킬러 문항을 없앴다고 하니 약간의 사소한 실수가 입시 결과에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기 경기가 시작됐으니 그동안 별로 힘을 쏟지 않았던 영어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영어까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이제 너희들한테는 기회란다. 친윤 문제, 킬러 문제 교재에 많이 넣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친윤 문제, 반윤 문제 막 이런 게 뭐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반윤 문제고 쉬운 문제는 친윤 문제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서 시장이 또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김준혁 교수님 이렇게 단순하게 일타 강사들 막 조사하고 이제 뭐 세무조사도 하고 그러겠죠. 단속하고 이권 카르텔 수사한다고 하고 그런다고 사교육이 없어지겠냐고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 인간의 욕망 특히나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의 기본이 입신양명 아닙니까? 과거에 합격해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 부모한테 하는 가장 중요한 효예요. 조금 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재가를 안 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경국대전에 재가한 여인들의 자식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명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과거 시험 봐서 출세하겠는데 내가 재가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재가를 안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입신양명이 중요한데 자식 입신양명 시키려고 나는 그래 서울대 못 나왔어. 나는 스카이 못 나왔는데 너라도 꼭 나와서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 잘 가르치려고 사교육 막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킬러 문항을 없애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점수가 다 수능 점수가 높아져요. 그럼 대학에 입학할 때 정시 입학해서 수능 점수가 높아지면 뭘로 해결을 하냐? 내신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내신의 등급에 따라서. 그럼 내신을 높이려면 뭘 해야 돼요? 또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수능의 킬러 문제를 완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정시에서 내신이 강화돼야 되니까 내신을 위해서 학원을 또 엄청나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원가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학원가는 좋아서 죽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유층들은 야 우리 학원 안 보내. 아주 센 일타 강사들 따로 돈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개인 과외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점수가 높아지고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신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또 학원을 간다. 이 그럼요. 부분에서 제가 탁 막혔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 그리고 제대로 가는 방법은 내신을 올리고 그쪽으로 모으려면 이제 공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것도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는 출제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그거는 고민이 약간 좀 있어야 다른 되는데. 개념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학력고사 세대하고 수능 세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옛날에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고 그 뒤에 학력고사로 바뀌었을 때는 교과서가 하나였었어요. 딱 한 종.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 문제는 그 교과서 안에서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수능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갖다가 수학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은 말은 그렇지만 뭐 점수 저기죠. 근데 국어 교과서가 19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교가 하는 교과서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감사받을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위원들이 이 수학 능력은 어떤 그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교과서에도 우리가 내는 문제는 난이도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고등학교 교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에서 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내서 또 이렇게 하는 거라 사교육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교수님, 킬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문제가 없다면 왜 이재명 대선 후보는 킬러 문항 안 내겠다고 또 대선 나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교육 브레인들의 잘못이다? 잘못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이게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능 말고 학력고사 때 90학번, 91학번들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되게 높은 거예요. 어려웠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 선배기 때문에 그 제 후배들이 뭐라 그랬냐면 점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왔는데 적응을 못 해요. 시험은 잘 봐. 아니 90학번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 하시면 어떡해요. 적응 잘했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90학번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니까 점수가 다 좋게 나온 거예요. 많이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은 점수를 갖고 들어오니까 뭘 하게 되냐면 대학에 적응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게 되면 더 좋은 대학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재수를 많이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의 문제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갖다 없애서 그걸 보편화시키면 예를 들면 공격이 강화되고 갈 거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과거 EBS 시험, EBS 인강만 들으면 될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오히려 사교육이 더 올라가요. 가격 비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돼 있다. 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 하나로만 접근할 수 없다. 사회 문제, 대학 구조 문제, 그다음에 직장 문제까지 다 연동돼 있는 풀 패키지 개념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가지 않게 되면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그냥 킬러 문항 하나로 딱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단순함. 전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킬러 문항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이렇게 왜 혼란을 주냐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은 국정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러면은 길게 보고 교육 정책을 세워야지 단순히 뭔가에 꽂혀가지고 이거를 킬러 문항 없애니 많이 하는 혼란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이 대응이 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니 뭐니 했다가 이제는 또 이태규 씨가 뭐라 했냐?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 없애라고 한 적이 없었대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아까는 또 대통령이 킬러 문항 없애라고 했었다고 했다가 3월 28일 날 뭐 했다고. 네,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입 국장까지 경질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제는 이태규 씨께서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 없애라고 한 거 아니래요. 이 오락가락한 이런 상황이 과연 이게 수험생들한테 혼란을 주는 상황 아닙니까? 이태규 의원이 잘 몰랐나 보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말을 못 맞추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수험생들은 뭐를 바라봐야 되냐? 그럼 킬러 문항을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인 거지. 왜 갑자기 대통령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수험생한테 또 가족들한테 혼란을 주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수험생들과 가족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지금의 고2, 고1, 중3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장성철 소장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이렇게 한다고 사교육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교육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타 강사 돈 많이 버는 게 많은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그 사람 강의를 들으니까 소액 다수가 모여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못됐다 죄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교육 없앤다고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얘기를 하고 약속했지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공교육 강화, EBS 연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서 혼란 같은 거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을 정권이 권력이 이길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정치평론가 보시기에 지금 수능을 150일 앞두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전략적인 판단도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100% 마이너스죠. 만약에 이제 11월 달에 시험을 보고 12월 달에 성적이 나왔을 때 잘 본 친구나 못 본 친구나 다 화가 날 것 같아요. 잘 본 친구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왔지? 동점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변별력이 없어져요. 뭐 가지고 변별력 하겠냐고요. 결국엔 내신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면접도 강화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시험을 좀 못 보다가 잘 본 친구들도 문제가 생기고 또한 실수로 한두 문제 틀리게 되면 본인 등급이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일생을 망치는 건데 그러한 학생들 모두 다 화가 날 것 같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집권여당에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제 판단으로는 올해 수능은 11월 16일 날 치루어지는 수능은 역대 최고로 쉬운 문제가 출제될 거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이 저는 누가 들어갈지 걱정이 돼요. 안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압수수색당한다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지. 제 주변에도 이 출제위원 들어가는 선배들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엔 저한테도 저 국사문제 출제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2달 동안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싫어서 제가 안 갔는데, 지금 이제 어떤 형식이든지 교수들은 이제 거의 다 안 들어갈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중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해서 들어가는데 이분들도 두렵죠. 감사받거나 그렇죠. 조사받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되게 쉽게 내다보면 이제 상위 1등급 점수가 저는 거의 10% 이상 나올 거다. 10% 가까이가. 그러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보수우파 쪽이나 그러니까 그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가 생기는 게 대통령의 말을 주워 담고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무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한 보수 언론에서 대통령이 찍었다라고 하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 쭉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정답률이 80%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한 일들이 억지로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또 여러 가지 문제 지적당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봅시다. 네. 이번 주 내내 이걸 다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은 무리수다. 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상식인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도 궁금하고. 대통령께서 문제를 못 푸신 거 아닐까요? 그 킬러 문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부대변인. 근데 제가 볼 때 신념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조 때리기나 그다음에 학원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이제 386들이 많이 학원가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념에서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분야마다 타격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거다.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 보복인 거죠. 달리 보면 보복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시청자님들 댓글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핵가자님, 교육제도의 변화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첫째, 150일 전에 변경하는 것. 둘째,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독단적인 정책 펴는 것. 셋째, 시장 논리로 인류 강사가 된 쪽을 악마화해서 자기들의 이익 카르텔을 무마 덮으려는 나쁜 행위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폴킴님, 듣기평가에 윤석열 영어 연설문이 채택되겠군요. 특히 바이든과 날리면의 듣기평가 정답이 날리면이 정답이라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날이 오는가요? 오늘 방송 중에 뒤에 어린이들이 좀 지나갔죠? 전원일기님 병아리 지나가네요. 웃음저널님 꼬맹이들 견학 온 건가요? 다들 귀염둥이들에게 인사라도 한번 해주세요. 잠시라도 웃을 수 있어요. 부산이대희님 새끼 정어리가 지나가네. 부산이대희님 이거 병입니다. 다 이 정어리로 보이는 것 정어리병입니다. 예, 활발한 참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번 댓글 참여해 주신 폴킴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세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본데. 네.
아, 왜 언급을 안 하세요? 답변을 주세요. 아니 저 장성철 소장은 댓글로 참여를 지금 안 하셨잖아요. 저 여기서 힘들었잖아요. 이따가 남으세요. 네. 자, 다음으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검사는 4명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 라임 사건 주범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한테 접대받았던 검사 3명. 이 접대받았던 검사들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가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 받았고, 접대받은 검사들은 불기소 처분 받거나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죠. 장성철 소장, 그때 이 검사들 불기소했을 때 뭐 액수를 이렇게 맞아요. 나눠가지고 얼마 뭐 99만 원 뭐 이렇게 잘라서 93만 원 쪼개기 93만 원. 했었죠. 100만 원 이상 뭐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검사를 하고 있나요? 계속 구분을 하고 있겠죠. 근데 예. 퇴직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으니까 하고 있을 예. 텐데 혹시 자기들 식구들을 보호해줬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부끄럽지 않은가 봐요. 참 잘못된 일인데. 자, 이렇게 이제 법망을 피해 나갔어도 이건 정치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임세현 대변인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찰은 자기들 식구 감싸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동안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소권 독점이 이렇게 무서운 게 뭐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범죄들이. 그러면은 이거 사건 보고 기소하고 안 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기자들이 갖고 있는 보도의 권리와 이 기소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도에서 예를 들어 취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도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불유불리를 따져서. 그것처럼 저는 검사들도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기소하고 안 하고를 사실상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건이라던가 최은순 그 장모건이라던가 하는 거 부분을 범죄 사실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도 불구하고 전혀 기소하지 않으니 수사가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잘못을 기소하지 않아서 나온 피해들은 누구한테 우리가 물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건 불합리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기소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 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기소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 검찰한테 그 판단을 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 이 권리를 너무 막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저는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은 어떤 의견입니까? 저는 가능성이 없고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말 잘못했어요, 검사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그런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은 본인들 스스로 여러 가지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뭐 비리 부정부패 혐의 때문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조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어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꺼낸 것이 아니냐라는 다른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렇게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은 환호하겠죠. 그래, 잘했어 하겠지만 뭐 민주당을 그렇게 썩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네 의원들 조사하니까 검사들도 탄핵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민주당 의원 돈봉투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제 비춰질 말은. 수 예, 있다.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하면 돈봉투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들도 자기 검열해서 이거 나 또 탄핵당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스스로 좀 수사권을 예.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사 탄핵하려면 요건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되게 요건이 되게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의원 숫자도 어쨌든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요건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서. 사유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수적으로는 가능해 3분의 보입니다. 1이 현재 발의하면 헌법상 되는데요? 검사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예.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 과반 통과하면 되니까. 맞아요.
뭐 지금 민주당 숫자만 가지고 할 수는 있죠. 아, 그럼요. 제가 볼 때는 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이 돼서 탄핵할 수 있는 사유라고 판단이 들면 3분의 2, 그러니까 100명 이상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중에 예를 들면 또 과반 이상만 찬성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의 문제는 그 탄핵 발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아직까지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검사는 제가 볼 때 대통령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문제인 게 그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냥 검사들 아니면 자기네 편 아니면 공수처가 있잖아요. 근데 과연 여기서 그걸 제대로 조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저는 검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조인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을 탄핵한 사례가 있는데 네. 수사하지 않고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안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탄핵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검사는 지금까지 거의 파면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파면할 수 없지요. 탄핵밖에 없는 상황인데 검찰과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국민적 신뢰가 있다고 얘기하면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행태를 보게 되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국민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유호성 씨 같은 경우는 보복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어떻게 보복할 수 있냐. 자기의 기소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는 검찰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 검찰 앞에서 잘못 보이게 되면 다시 보복 기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례를 갖게 되면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탄핵하는 문제랑 검찰 자기 집 감싸기잖아요. 말씀하신 93만 원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쪼개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검찰 내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검찰이 감싸 안으면 그 사람 무조건 불기소해. 그럼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그 다음 방법으로 의율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국회가 이것이 통과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검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탄핵을 한다면 헌재 물어보겠죠. 헌재 물어봐서 과거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했을 때 받을 국민적 이익과 그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쟁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헌법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맞게 국회가 행사를 하고 그 행사를 헌재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따져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의 이쪽에서는 탄핵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헌법이 보장한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걸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 의장도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판검사 탄핵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최적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이번 기회에 탄핵하지 않으면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죠. 지금 완전히 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지금 모든 민주주의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130개가 넘는 주요 요직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아예 사법부, 입법부도 지금 꼼짝을 못 하잖아요. 판사들도. 그 감사원을 통해서 지금 국민권익위, 선관위 같은 독립기구도 지금 사실상 이렇게 감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도 버젓이 위반하고도 지금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불법 행위를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탄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검사들이 겁이 없어요 지금. 예, 김준혁 교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저도 뭐 원론적으로 조금 전에 임세은 우리 대변인님하고 김종욱 교수님이 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왜 회의적이냐면 100명을 과연 채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아마도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 뭐 김남국 의원, 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이분들은 아마 사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많이 검사한테 당했으니까. 그런데 100명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 총선 전인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진짜 민주주의, 혁신, 개혁, 또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원론적으로는 막 이야기하고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수 충분히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내 검사 출신 의원들 절대 사인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검사 캐비넷 안에 뭔가 자료가 있다. 절대 사인 안 하죠. 왜? 보복당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회의적인데 역으로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과 관련된 검사들, 특정 잘못된 비리 검사들, 문제적 검사들과 관련해서 탄핵안에 대한 이 법률안을 의결을 할 수 있는 안을 올린다면은 저는 민주당은 굉장한 환골탈태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현재 민주당은 절대 그럴 수 있는 의원들이 아니다. 그래서 한 80명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명은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송영길 대표를 반박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런 주장을 하려면요. 본인들이 먼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위에 있어야 해요. 송영길 대표는 돈봉투 사건의 핵심적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의원들 계신 분들 중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하면서 계속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치기 공격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과 법률 뭘 위반을 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헌법과 국회법에는요. 국회의원은요.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봉투 받고 그 돈봉투 뿌리고 뇌물 받고 업자들에게 술 얻어먹고 이런 것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분들이 검사를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반대로 공격당할 소지가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임세은 대변인 김준혁 교수님 말씀하실 때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그냥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게 두려워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한다면 그거야말로 심판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요, 이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검사 시절부터 탄핵받을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피해자들이 명백했던 일들인데,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에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막 돈 잃고 자살하는 분까지 있었던 사건에서 이른바 조우영 씨가 거기에 핵심 인물인데, 그때 뭐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여가지고 뭐 이쪽 검사 올라가라, 그러니까 믹스커피 한번 타먹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의하면 이런 것부터 자체가 저는 검사 탄핵의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작건들, 그리고 이른바 뭐 그랜저 검사, 샤넬 검사, 뭐 벤츠 검사 등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들이 또 지금도 여전히 피의 사실 유포를 하면서 반헌법적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검사들은 누가 견제합니까? 이런 국민적 열망이 있고 또 국민들도 두려워해요, 검찰들을. 왜 두려워하냐?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협박받고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 차원으로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저는 엄청난 비판과 그 비판을 받을 거다,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두려우면 정치하지 마셔야죠. 탄핵을 추진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몇몇 분들께서 그 100명 모으기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렇게 흘리기만 하고 또 탄핵을 추진 안 하면 이런 이야기 꺼낸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저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을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면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에서 이런 부분들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가지고 막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왜냐하면요, 제가 볼 때 이건 근거는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걸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권은 입법 재량권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 재량에 의해서 부여된 수사권은 절제되게 사용돼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검찰이 자기 수사권을 소위 이렇게 절제되게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권처럼 마구잡이로 예를 들면 행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인권적인 유린들이 있었던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기들 준칙이 또 있어요. 그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 수사 준칙이라고 얘기해서 소위 체포든 구속영장 청구든 모든 상관없이 매우 절제되게 행사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고, 아까 돈봉투 말씀하셨는데 돈봉투가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뭘 얘기합니까? 29명, 아직 이름도 밝히지 않은 29명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국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돈봉투가 모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쉽게 증거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녹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취에 있는 거죠. 네. 녹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서 공표하면 그게 피의사실 공포예요.
언론에서 아니, 얘기할 수 언론에 있어요. 다 보도가 돼 있죠. 언론에서 얘기할 수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도해? 근데 예를 들어 언론에서 얘기할 수 아니, 있는데 JTBC에서 보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법무장관이나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얘기하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를 들면 또 이 별건 수사도 하잖아요. 무슨 그 송영길 전 당대표의 있는 연구소에서 10대 가지고 예를 들면 막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냥 마구잡이로 수사권을 갖다 활용하고 있을 때 견제가 안 되면 견제할 수 유일한 방법이 그거니까 그걸 저는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자, 검사 탄핵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검사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년 총선 공천에 검사 출신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진작부터 있었지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 공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용산의 뜻이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용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검사 공천하겠다, 뭐 검사 왕국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뜻,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장성철 소장, 저 말을 들으면서 좀 제가 의아한 게 용산 뜻도 똑같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대통령도 똑같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대표 된 뒤로 대통령 뭐 2주에 한 번씩 만난다 근데 그대로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네, 네. 뭐 대통령 뜻이 똑같은지 본인이 어떻게 할까요? 전화했을까요? 느낌적으로 알지 않았어요. 사실상 저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은 없겠죠. 근데 저는 김기현 당대표 말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검사 공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과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검사 뭐 예를 들면은 본인 민생 공천하겠다 그러고 공정한 그러한 민심 공천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천해가지고 검사들 공천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검사 공천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솔직히 김기현 당대표가 당내 리더십과 권위를 갖고 또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자기 허풍이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 공천 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렇게까지 얘기했을 때는 뭔가 용산에서 신호를 줬거나 뭐 언지를 줘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앵커님 지금 그러면 제 사실은 조금 대통령실에 얘기해가지고 검사 공천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지금은 없다고 하겠지. 근데 나중 되면은 뭐 국민의힘도 50대 50 해가지고 경선해가지고 후보를 뽑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룰을 그냥 유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 그냥 저거는 그냥 허언이 아니냐는 생각이 허언이다. 네. 김준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뭐 그냥 코미디죠 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며칠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경북 도립 독립운동 기념관에 한의원 관장 임명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이신 분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정한론자를 굉장히 옹호하고 또 높이 받드는 이야기를 계속 강의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분이 사실은 안동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고 또 독립운동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검사 출신이에요. 네, 서울고검, 광주고검 했던 뭐 검사 생활 20년 넘게 했던 부장검사 출신인데 이분이 아무 연고도 없는 안동에 거의 무보수에 가까운 독립기념관 관장을 부득불 내려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안동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그 검사 출신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 번 신분 세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분도 독립기념관 관장, 안동의 경북도립 독립기념관 관장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속에서 이제 나오듯이 아마도 많은 검사 출신들이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들이 저는 상당수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출하는 건 거의 뭐
100%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욱 교수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하면 비대위로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대통령 공격한 거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한동훈 공격한 거고 윤핵관 공격한 거잖아요. 뭐 제가 볼 때 지금 핵심적인 라인들이 검사 출신들 라인들인데 이 사람들과 같이 예를 들면 정치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꾸 대통령실과 좀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대통령과 공감대가 있다고 얘기하면 소위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의 주류 세력이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소위 검사 출신들을 배제해야지만 내년 총선에서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저도 권력의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기현 당대표가 감지하지 않고서야 감히 저런 얘기를 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전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든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당대표는 바지 사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공천을 갖다 예를 들어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도하는 것처럼 아니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거 당원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기준을 말씀을 해야지 검사 출신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유권자도 무시하고 당원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 매우 헷갈리는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지형이 좀 변하고 있는가? 이거 좀 저희가 아마 앞으로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발언은 되게 실수한 것 같고 대통령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가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력 꽂기식, 뭐 낙하산식의 검사 공천은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론적으로 검사 공천은 없다고 하니까 검사들은 기분 나쁠 거고 지금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대통령도 상당히 저 말을 지금 외국에 계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저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게 용산 뜻도 똑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러니까 용산 뜻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신념과 고집만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무슨 종교 행사도 아니고. 그래서 좀 김기현 당대표가 그 당대표 국회 연설도 좀 그렇고 지금 저 발언도 그렇고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오선님, 검사 공천은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인 검사를 공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해야죠. 나중에 내가 검사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지 검사 출신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하도 말장난 많이 하니까. 누가요? 아니 정부가요. 말장난 많이 하잖아요. 바이든도 아니라고 하는데 뭐 나중에 아니라고 하겠죠. 예. 잡혀가요. 아니 뭐 핵폐기수도 마시겠다고 하더니만 그 앞에 전제가 엄청 붙지 않습니까? 음용수 기준 통과만 먹는다는 말장난도 아니 뭣도 아닌 얘기하는데 뭐 검사 맞은 거 같은데 검사를 공천하지 않겠다. 현직 검사 공천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보니까. 괴담이에요, 괴담. 예, 괴담이 선전. 예. 골드님, 저 검사들 인식이 이번에 엘리엇에 대해서 93%는 승소한 거다.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견해 차이라고 받아들이더군요. 검사들은 판결문마저도 자기들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견 주셨는데 1부 끝나고 2부 오라 경제 시간에는 윤경호 박사와 함께 이 엘리엇 문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 1,300억인가요? 네. 그거 물어내줘야 되는데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물어요. 근데 원래 1조 넘게 물어주려고 하다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93%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평소에는 그 소리 땅땅 치던데 이번에는 뭐 좀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평소하고 좀 달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삼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걸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면서 나온 거고 그때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검사라서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엘리엇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아서요. 2부에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여기까지 하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